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왕도목 신면철입니다. 자, 2025년이 밝았네요. 정보처리 기사 우리가 필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요, 아무래도 정보처리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가 필요합니다. 영진닷컴에서 제가 집필한 교재가 제 이름으로 나오는 게 총 3권 있어요. 필기만 3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강의 교재는 뭘 쓸 거냐면 절대족보라고 하는 좀 다이제스트한 그러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아니고요. 기출문제 아닙니다. 절대족보 구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률.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산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높을지를 알아야 내가 저기를 저 산을 정복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내가 아마추어인데 막 에베레스트 갈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회당 한 35,000분 정도 평균적으로 응시를 하시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10,000명씩 빠지는지 모르겠어. 이게 돈이 좀 아깝긴 하죠. 지금 여기는 몇 명이 빠진 거지? 20,000명이 빠진 건가요? 우리가 의욕은 가지고 시험 접수는 하지만 실제 준비가 안 된 거야. 왜?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시험장에 우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률은 보니까 요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 접수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6.8%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면 웬만하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 합격하는데 보통 그 중에 시험이 다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가 이제 관분이 좀 높기는 하지. 실기 같은 경우는 20%, 낮을 때 20%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래서 우리 목표는 우선은 잘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는 어떻게 해요? 한 1년 내에 합격하는 걸로 준비하시면은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재 절대족보 어때요? 다이제스트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간추려 넣은 거거든요. 출제된 내용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이제스트하고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가짐이 되나요? 내가 여기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우리가 국가공인 시험 중에 기사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러한 시험들은요 전공 제한이 없어요. 또 실무 경력에서 실무 경력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분장 있잖아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무직이어도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국문학과 나와도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했어. 그러면 4대 보험 가입 병력 기준으로 4년 이상이시면 이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2년 보통, 요즘엔 1년 반인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무 경력 남성분들은 2년이시면 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산업기사를 응시하셨어. 나는 2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때 정보처리 산업기사 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응시했어. 그러면 그때는 실무 경력 1년입니다. 항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학점은행제로 한다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106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되겠고요. 2,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에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4년제 대학교, 정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년제, 5년제, 6년제 우리나라가 학제가 좀 다양하잖아. 이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때 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고 전공 및 계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자 수도 기사 시험 중에 제일 많아요. 얘가 산업안전기사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내가 응시 자격이 될지에 대한 것을 궁금하시다면 요즘에는 그 AI가 너무 많잖아. 거기다 물어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큐넷에 있는 1644-8000번 이쪽에 전화해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콜센터에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기사 시험 볼 때는요 콜센터 전화도 연결도 안 됐고 그때는 그 공단 직원분들이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돼요.
자,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험 방식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왔고요. 필기 실험일이 예전에는 한 번만 시험 봤는데 하루만 봤죠? 근데 이제 CBT로 변경이 되면서 하루에 다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은 약 20일 정도 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접수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총 3번 정도 하루에 시험 보거든요. 시험장이나 지역공단이나 아니면 시험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건 시험 접수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발표는 보통은 바로 이제 3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9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나고요. 실기 접수하고 실기 시험일은 또 이렇게 됩니다. 또 발표는 2차에 발표돼요. 실기 합격자 발표는. 그래서 우리는 뭐 우선 목표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이 강의 찍고 있는 게 12월 초입니다.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약 한 2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이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반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실기 시험은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루만 봅니다. 요거는 지필로 봐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손으로 써가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골라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 번 볼 수 있나요? 아니, 이 회차에는 한 번만 응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방식은 어떠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요, 광범위한 문제은행이고 랜덤 CBT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옆에 정보처리 시험 보시는 분하고 나하고 시험 문제가 좀 다를 수가 있어. 전반적으로 약 한 90% 정도는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고요. 문제 순서도 다르고 문제 내용도 살짝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제 방식은요, 5과목이에요, 총.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과목당 20문제가 되고요. 또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합격 점수는 전 과목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100문제 중에 총 5과목에 20문제니까 100문제잖아요. 그중에 60개 이상 맞으시면 됩니다. 그중에 과목당 8개 이상 맞아야 되고요. 꽈락은 7개 맞으면 5과목을 내가 시험을 봤는데 4개는 다 맞았어. 그러니까 4, 2, 8, 80개를 맞은 거죠. 근데 한 과목에서 5개 맞았어. 그럼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꽈락이 있습니다. 실기는 꽈락이 없어요. 자, 시험 시간은요. 약 한 10일간 이게 진행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시험 기간 보셨죠? 그리고 시험 시작 시간은 제가 9시 30분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접수할 때마다 다릅니다. 9시 반, 12시 반, 3시 반 이렇게 하루에 3번까지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 시험을 내가 응시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 되겠고요. 퇴실 가능한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2분의 1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시험이든지 국가고시는 다 이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강의 구성이나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의 구성은 우선은 과목이 총 5개예요. 소프트웨어 설계나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 시스템 구축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 구축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정보 처리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아주 좋게 변경이 됐다. 왜?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개발, 구축,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리고 거기다 보안까지 이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험이 됐습니다. 실제 강의가 있는데 이론 강의가 첫 번째 1과목이 6시간, 그 다음에 2과목이 3시간 30분 제가 다 쟀어요. 정확한 시간이야. 이거 1분도 안 틀려요. 자, 4시간 30분, 5시간, 그 다음에 3시간 40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앞에서 보셨죠. 38,000명 시험 접수하고 실제로는 18,000명이 시험에 들어가. 왜?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론 강의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게 총 한 몇 시간이야? 이게 10시간, 그 다음에 10시간, 한 13시간 정도 되거든요. 13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하는 게 쉽지 않아. 그지? 출퇴근하다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지? 막 5일 동안 3시간씩 강의 보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출문제는 이제 회당 30분 정도씩 강의가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50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코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70분씩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보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목별 전략을 보시면 기출 반복 비율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80%라고 했는데요. 80% 70%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AI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를 100% 암기한다면 약 90% 이상이 됩니다. 반복 출제 비율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비율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100문제 중에 10개 정도 추가가 돼요.
그것도 사실은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옛날 문제거나 또는 비슷한 시험에서 가져온 문제거나 이런 경우 아예 새로운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했다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시험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준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 1, 2,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족보야. 그 족보별로 제가 교재를 집필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에는요 코드가 한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다 점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4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꽈락이 7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6개 나온다 그랬지. 그럼 나머지 14개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 그래서 실제로 필기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주 그냥 맛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지? 버려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문제는 실기에 가면 예전에 점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 때는요, 1회 실기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가 3문제였어요. 지금은 1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중에 10개가 나와요.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가.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걔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기 때부터 이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어느 정도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 한 6문제는 버리고 간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래도 필기 문제에서 출제됐던 정도의 거기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 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 정도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쉽게 출제가 되는데 그 정도는 내가 풀고 가겠다 라고 준비를 하시면은 실기 가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정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용어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 관련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다 똑같아요. 정보 처리 기사는. 이 기출 반복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컴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 20회 봐도 새로운 회차 보면 또 새롭잖아요. 그지? 근데 정보 처리는 안 그래요. 딱 기출 문제 5회차 딱 보고요. 그 6번째 보면은 웬만하면 다 거의 뭐 다 맞아요. 아시겠죠?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선은 이론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총 좀 전에 몇 시간이었어? 기억은 안 나는데 얘네들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약 1.5배속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한 과목에 5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배속 하면은요. 빠르게 들으면 한 과목을 3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5시간 투자하시고요. 배속하시더라도 대신에 나머지 과목들은 한 3시간 안에 컷할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그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도 이제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앱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하시냐면 과목별로 공부하셔야 돼요. 즉 1과목을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3회분 정도 강의를 보세요. 처음에는 한 회분 보는 겁니다. 한 회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분 딱 해가지고 얘를 제가 기출문제 CBT를 올려놨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은행에 기출문제 CBT 있는데 그걸로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뭐 3회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강의를 보면서 봤다. 그러면 얘가 내가 CBT로 봤을 때 100점 맞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렇게 3회차를 보십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야. 그냥 문제 다 외워서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문제 답을 외우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에 대한 문제, 용어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개념이고 답이 키워드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면 그냥 돼요. 이게 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회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2과목, 그 다음에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과목별로 3회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회분만 보셔도 됩니다. 2회분 정도 딱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두목넷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 CBT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뒤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걔네를 풀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3회차 정도 봤으면은요. 여기 여러분들 새로운 기출 문제 회차 딱 보시는 순간 약 70점 정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59점 나와. 그래서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 앞에서 보셨던 합격률의 60%라고 하는 거는 그 불합격하신 40% 분들은요. 몇 점 맞는지 알아? 다 59점 맞아요. 59점, 58점. 여러분들 간혹 가다 그러시지, 이제. 여기까지 왔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가 딱 첫 번째 딱 그냥 강의 한번 딱 보고 첫 번째 회차 딱 봤더니 딱 CBT 보니까 70점이 나온 거야. 와, 난 성공했네. 선생님, 합격 점수니까 이제 가도 되죠? 아니지. 왜? 이건 한 회차에 대한 70점이지. 아직도 많은, 여러분들은 단 1%밖에 안 본 거거든. 99% 나머지 정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실제 이런 분들이 시험장 몇 점 맞는 줄 알아? 58점 맞아. 그러고는 시험장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이씨, 2개 틀렸네. 그게 말이 되냐? 준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이건. 그러고는 남 탓해.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러지 말자, 우리. 그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요, 70점에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차의 기출문제를 봤다면 그 회차를 다시 풀었을 때 100점이어야지. 그렇게 적어도 10회분을 봐야지. 그렇게 10회분을 봐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70점 맞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보시면은 시험 3일 전인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가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자출이라고 해가지고 기출문제. 이걸 왜 강의 안 해주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그걸 왜 강의를 해. 앞에서 다 한 건데. 기출문제 10회분 풀었으면 거기 자주 나오는 거 다 여기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면 돼. 솔직히 문제 많잖아. 제 기억에 300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문제 풀어서 정리 딱 끝.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뭐 하면 돼요? CBT로 더 많은 기출문제 보시면 됩니다. 두목넷에 문제은행 CBT 모의고사 기능이 있어요. 랜덤으로 문제를 뽑아요. 거기다 난이도도 넣고 싶은데 뭐 그러지는 못했어. 개발하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랜덤으로 문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도 또 100점 맞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돼요. 즉, 이 시험은요, 기출문제 전략을 잘 세우면 합격한다. 되셨죠? 자, 그럼 총 학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목당 3시간 이상 시간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빠르게 들어요. 기본 이론은. 그리고 약 3회분을 어떻게 해요? 회당 40분 정도 강의가 되는데 이 기출문제 여기서는 강의를 들으세요. 되셨죠? 자, 그래서 딱 3회차 보시면은 이걸 강의 보고 문제 풀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과목당 약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총 10시간 정도 소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죽어라 CBT 외우는 거야. 요거 7시간. 그리고 자출 보시고 또 CBT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6시간. 총 계산해 보면 40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2시간씩 한다면 20일이면 이 시험 붙어요. 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공부가 이게 습관화돼 있잖아. 그지? 도서관을 아침 6시에 가잖아. 다들 그러잖아. 그리고 밤 12시에 나오잖아. 도서관에서. 나만 그랬냐? 너희들 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틀이면 붙어. 이 시험은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요?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틀이면 늦는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다 보면 어려운 애들이 있어. 도대체 외워지지가 않아. 이거 왜 그런지.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요,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야. 몇 점?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야. 왜 거기다가 몰입돼가지고 내가 그걸 풀려고 아주 그냥 빼길 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없는 거야. 정 안 된다 그러면 버리세요. 근데 그게 뭐 100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한 2-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보처리기사 필기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처리 책 쓰고 강의한 지가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에. 우린 한 배를 탄 같은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선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선원입니다. 이 배가 앞으로 가려면 저는 방향을 제시해드리지만 노를 저을 수는 없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팔에 힘이 없어. 여러분들 쨍쨍한 힘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노를 져주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불평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아, 나 자신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야. 야, 너 노력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면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노 저어서 저 멀리에 있는 정보처리 기사 우리 자격증 딱 취득해가지고 동네 기사식당 가서 잘 당당하게 여기다 딱 꽂고 국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